그럼 당구의 종목, 경기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당구 종목은 첫째 우리나라로 따지면 캐rom, 그다음에 사구, 포켓 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치세요. 그래요? 우리나라가 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치듯이 각 지역마다 선호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는 캐rom, 원쿠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8볼.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100% 포켓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스누커를 되게 많이 치고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특이하게 윗지방은 포켓을 치고 아랫지방은 캐롬을 또 해요. 그래요? 네. 여기서 캐롬은 공 3개 갖고 치는 겁니다. 맞습니다. 포켓볼은 네, 구멍에 있는 구멍에다 이제 넣고 이렇게 하는 게임 방식. 이 앞에 보시는 노란색, 빨간색, 흰색 요 공이 캐롬입니다. 그래서 보통 3구라고 그러죠. 3구라고 하죠. 그 공의 크기도 좀 작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4구는 공이 좀 커요. 맞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얘보다 요만큼 정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공은 우리나라만 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4구는 우리나라만. 갑자기 뭐 국뽕이 주모를 불러야 될 때가 온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럼 뭐 당구는 뭐 예술 당구도 그게 종목에 들어가는 건가요? 뭐 이렇게 뭐 언제 한번 보니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사람도 눕혀놓고 막 하던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포켓이 없죠. 포켓볼은 양 코너에 6개의 포켓이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로 되게 시합을 되게 크게 해요. 예술구성으로.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예술성이 있어요. 예술성. 그래서 심판들이 다 있고. 우리나라도 있나요? 예술구 치는 사람은 있는데 예술구 포켓 치는 사람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대회는 그렇게 크게 조그맣게 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명목만 유지해 가는 거지 사실상. 그렇군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나라에서 잘 치는 거. 일단 첫 번째로 국뽕의 4구. 4구와 3구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어려우실 것 같고요. 4구는 점수가 상대방을 파울을 하게 하는 유도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요? 네. 빨간 공 2개와 흰 공 2개가 있어요. 그 안에는 이제 점이 찍혀 있고요. 점이 찍혀 있는 공과 점이 찍혀 있지 않는 공으로 내가 무슨 공인지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노란 공이 있고 빨간 공 2개가 있고 하얀 공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서 삼색으로 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빨간 공들을 2개를 맞으면 1포인트가 되는데 만약이라도 상대방 공을 맞으면 마이너스 1포인트를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공수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자기 수에 맞는 포인트를 다 쌓고 마지막으로 3쿠션 하나 딱 치면 끝나는 경기.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쉽게 하면 내가 점수가 30점이야. 30점이면 하나에 10점이라고 했으면 3개를 먼저 치면 끝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30점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하여튼 100점이야. 100점인데 10개 치면 되는 거죠. 네. 둘 다 100점인데 내가 먼저 10개 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막 치고 있는데 뭐 딴 사람 공을 쳤다거나 네. 아니면은 공이 맞지 않았다거나 그러면 맞아요. 내가 100점인데 110점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 시작은 100점인데 자꾸 이 사람을 못 치게 만드는 게임인 거죠. 내가 득점을 하지 않더라도 자꾸 이 사람을 100점, 150점, 200점을 만들어 놓고 차이를 나게끔 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포인트를 그러면 뺄 수도 있는 게임인 거죠. 내가 점수를 빨리빨리 이렇게 쳐가지고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못 치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점수를 그러니까 못 빼게 해. 내가 빨리 빼려고 그러면 빨리 빼고 다음에 못 칠 것 같다 싶으면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디펜스를 해야죠. 디펜스를. 두뇌 싸움이네요 거의. 그 옛날에 건달들이 살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러니까요. 건달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3쿠션은 이제 디펜스는 어렵게 만드는 거지만 파울은 없어요. 파울이 없어요? 파울은 없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본인 점수 놓고 그 점수가 끝이 나면 끝나는 겁니다. 경기 방식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사구랑 똑같은데 최소 쿠션을 3번을 맞힌 후에 이 목적구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구에서는 공 2개, 4공 말고 2개를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3쿠션 맨 마지막에 쿠션 하나 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구는 3쿠션이 들어간다.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3쿠션. 3쿠션이라는 건 당구대에 그 뭐 벽을 3번을 맞고 그 다음에 공을 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치는 거고 자료 화면은 간단하게 저희가 그 화면으로 이렇게 띄우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쳐서 홍 선수가 올려드릴게요. 한번 쳐가지고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리에서 이제 당구 대회를 하잖아요, 또. 네, 구리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매해 해왔고 구리에서는 12번의 가장 큰 대회를 주최했죠. 예전에 보면은 이 구리라는 도시가 워낙 작은 시잖아요.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죠. 제가 이제 표지판을 이렇게 설계 그 지명에 대해서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구리 명기를 안 했습니다. 남양주 뭐 저쪽 더 가서 이렇게 가평 이렇게 가평 춘천 표시했는데 옛날 저희 처음 구리에 이사 왔을 때도 그랬었어요. 그만큼 이제 지명도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당구 채널에 가면 아주 맞아요. 구리가 사실상 정말로 우리나라로 전 세계 당구인들이 유학을 많이 와요. 많이 와요. 정말 많이 오죠. 예전에는 저희가 일본으로, 그 다음에 우리 유소년들은 남미 쪽으로, 스페인 쪽으로 이렇게 가서 당구를 배우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당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일을 한 게 구리 월드컵이죠. 그렇지. 내년 하고 있는. 구리하면 월드컵은 전 세계인 당구인들이 한 개의 도시로 와서 게임을 하는 건데 매년 구리에서는 월드컵을 추진하고 있고 성공리에 다 개최를 했기 때문에 외국에 당구 치는 외국인들하고도 저도 이렇게 막 사진들 많이 걸려 있고 외국인들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사진만 게 보면 거의 세계 랭킹 한 6위 정도 되시는. 얘는 거의 그 수준입니다. 여기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와서 보십시오.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저도 뭐 운 좋게 작년 구리 월드컵의 32강에서 산체스 그다음에 마르코 산체스 얘기시는? 아니죠. 다니엘 산체스 그다음에 브롬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터키 선수인 타이푼 선수랑 이렇게 리그전을 치렀는데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참고로 제가 이제 그때 옆에 있었는데 정말로 달달달 떨리는 브롬달은 금기어였습니다. 제가 브롬달 할 때는 잠깐 휴식 타임에 나가서 약간 헛구역질을 하고 올 정도로 아니 그분이 그렇게 잘 치는 거예요? 원래 한 번 치는 것도 영광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선수들이 다 매년 이 구리를 찾아와서 그리고 우리 구리 시민들하고 같이 그 게임도 쳐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요 당구장에서도 쳤잖아요. 맞아요. 저희 당구장은 정말 많이 왔죠. 20위 랭커들, 전 세계 한 20위 랭커들 안에 있는 모든 선수들은 다 저희 구장에 왔었던 것 같아요. 이런 데 별로 없습니다. 후대 할 때 뭐 에피소드나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제가 그때 옆에 있긴 했지만 뭐 하도 떨어가지고 초창기 첫 게임에서는 뭐 거의 뭐 공 한 번도 못 치다가 뒤에 조금 치는 거 내가 봤는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당구 선수들도 도핑 테스트라는 걸 해요. 당구 도핑이요? 네. 도핑 테스트를 해갖고 제가 시합 한 3개월 전부터 32강을 막 준비하고 있으면서 점점 다가오니까 위축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 비하인드인데 과연 우황청심원을 먹으면 도핑에 걸릴까? 안 먹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막 전날. 와, 그래서 안 먹긴 했는데 도핑 테스트를 해요. 선수들은. 그래서 우황청심원을 안 먹었죠. 그래서 결국은 40점 게임이었는데 제가 부럽다라고 하면서 15점을 치고 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타깝게. 그 다음 경기는 좀 다니엘 산체스랑은 조금 오히려 좀 났어요. 조금 치면서 그 게임도 물론 졌죠. 실력은 저 같은 경우 우리나라 랭커 100위에도 못 드는 선수고 사무국장이라 친 겁니까? 구리의 선수 중에 제가 랭킹 포인트가 좀 높았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다 합쳤을 때는 제가 100위 미치지만 구리 쪽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제가 랭킹 포인트가 좀 높아서 제가 이제 참가하게 되었고 다니엘 산체스랑 칠 때는 이제 열심히 친다고 쳤고 그 다음에 다음 게임인 터키의 타이푼하고 선수를 쳤을 때는 그 모든 32인의 선수들이 타이푼 경기를 거의 다 보고 있었어요. 야, 타이푼 스트로크가 너무 절정에 올라가 있다. 근데 제가 치면서 보는데도 완전 절정에 올라 있더라고요, 타이푼이. 그때 성적이 괜찮지 않나요? 괜찮았어요. 상당히 괜찮았죠. 4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거의 진짜로 옆에서 치는데 그 부드러움의 끝은 완전 경지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정말 저도 그 타이푼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선수는 마르코 자네티라는 선수예요. 구리 시민이잖아요, 거의. 거의 뭐 구리. 그분은 왜? 저희 대회가 끝나도 잘 안 가시던데. 당구장 오면은 저희 직원들한테 본인이 보스라고 얘기해요. 이 당구장 내 거야. 그리고 테이블마다 마르코 자네티에게 글씨들이 다 써 있고. 아, 그래요? 어디 붙어있나 보네. 나에게 써 있고 많이들 또 와서 공도 알려주고 그랬다가 타이푼 공 치는 걸 보고 야, 정말 너무 정반대인 거예요. 요즘에 하여튼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구. 점점 재밌어지고. 알겠습니다. 당구 이제 뭐 용품이 있잖아요. 당구 용품. 요즘에는 당구 용품이요. 정말 막 비싼 거부터 시작해서 저가 품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구 용품을 사려고 그러면 타 지역으로 갔어야 됐어요. 서울에서 뭐 일산, 서울에서 뭐 부천, 인천. 근데 지금 도자기 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각 동네마다 샵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당구 재료상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우리 이렇게 골프를 치신다든지 낚시를 하시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입문자용 사셨다가 금방 막 팔아버리시는 경우, 입문자용도 되게 저가 사셔서 금방 팔아버리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레저용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입문자용 중에 조금 좋은 거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경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가격 쪽도 상당히 투명화돼 있고 당구 재료상에 가셔서 그 사장님이나 매니저님들한테 어떤 걸로 당구를 치면 될까요? 라고 하면 입문자용에서 조금 가격이 나가는 걸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고급 쪽으로 가기 전에 고수가 되기 전까지 쓸 수 있는 것들을 사시는 게 좋지, 처음부터 뭐 몇만 원짜리 사시면 한 달, 두 달 후에 다 폐기 처분하시니까. 그래요? 그리고 당구 용품을 사실 땐 당구 재료상에 가셔서 요즘에 인터넷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가지 씌우지 않으세요. 그분들이 권해주시는 것들, 인기 종목들 사시면 돼요. 그래요? 보통 큐가 있을 거고요.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건 큐잖아요. 큐 맞아요. 큐는 5만 원짜리 큐부터 몇 천만 원짜리 큐까지 있어요. 그 몇 천만 원짜리 큐를 하나 가지려고 그러면 계약금을 한 30% 정도 걸고 한 2년 정도 커스텀 큐기 때문에 손으로 다 수작업을 하는 큐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또 기다려야 되는 큐가 있어서 몇 천만 원 가는 것도 있나 보네. 제가 예전에 선수니까는 얼마짜리 있어요? 제가 예전에 1,300만 원짜리 큐까지 한번 만졌다가
저는 재테크하려고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재테크를 하시려고 그러면 순위를 높여놓고 팔 생각을 하셔야지. 이 큐를 그거에서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저는 아직까지도 당구 선수 생활을 하지만 서비스업과 지도자의 길이 좀 맞는 것 같아서 이 길로 좀 나가보려 합니다. 하여튼 뭐든 하나만 잘하면 되니까. 큐도 그 정도 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크가 있죠. 초크는 200원짜리 초크도 있고요. 2만원짜리 초크도 있고 35,000원짜리까지 초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차이가 많나요? 엄청나죠. 왜 선수들이야 뭐 엄청날 것 같긴 한데 여자분들 이렇게 얼굴에 바르시는 크림도 되게 브랜드마다 되게 가격대가 막 되게 형성되잖아요. 이게 초크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 얇은 돌가루예요. 그게 점점 얼마나 미세하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잘 붙는지 그 차이에서 몇백 배 가격 차이가. 그다음에 뭐 좀 장갑은 거의 이제 장갑 같은 경우 프리 사이즈예요. 그냥 여자, 남자 프리 사이즈로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쓰는 장갑, 그 선수가 쓰여져 있는 이니셜이 박혀 있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좀 팬덤도 있고 이러니까. 그땐 뭐 그렇게 써 있으면 그 회사에서 후원을 해주나 보죠. 맞습니다. 선수들이 여기 뭐 덕지덕지 이렇게 붙여놓고 맞아요. 있잖아요. 왜 우리 레이싱카 가면은 뭐 이렇게 붙여 있던데. 브랜드가 상당히 많죠. 뭐 아까 말했던 한밭, 롱고니, 아담, 제니스. 뭐 브랜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은데 이제 선수들 잘 치면 이제 랭커에 포진이 되다 보면은 그런 데서 이제 협찬이 들어오죠. 협찬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게 많이 붙어 있으면은 유명한 거네요. 맞아요. 조재호 선수, 뭐 조명호 선수, 최성원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은 뭐 한 군데 협찬을 받는 게 아니고 4-5군데서 협찬을 받으니까. 협찬 받는 거 있습니까? 저는 협찬 받는 알겠습니다. 게 언제 한번 받으면 네, 제가 받아서 드릴게요. 제가 뭐 저는 제 후배들한테 양보하겠습니다. 예. 그 선수들이 보통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회사 만들고 그런가요? 아니면 당구 선수들이 그렇게 똑똑해갖고 뭔가 이렇게 창업할 수 있는 머리는 두뇌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얘기 잘하시죠.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구 선수분들이 참 순박하시고. 또 다른 질문 없나요? 다른 질문 없어. 용품은 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게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특이해서 제가 왔다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바꿨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이 운영 방식이 아니었는데 바뀐 걸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당구장을 지금 벌써 한 지가 3번째 당구장 운영을 하게 됩니다. 군대를 제대해서 20대 중반에 당구장을 한 번 해서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30대 초반에 당구장을 또 한 번 실패를 했고, 이제 40대가 넘어서 이제 당구장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당구장은 술 먹고 치는 곳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망했군요, 앞에. 왜 그러냐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당구와 틀린 거죠. 손님하고 자꾸 술을 드시고 오셔서 또 여기서 술을 시켜서 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거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당연시 돼 있었고, 저도 이제 회사 다니다 보면 술을 한 3차 먹고 나서 12시, 1시 정도 돼서 그때 갔었거든요, 항상. 그 밤에 술 이만큼 다 취해갖고 얼굴 빨간 상태에서 이제 담배 피면서 이렇게 폈으니까. 근데 그게 싫었으니 당연히 망했겠죠. 근데 좌우간 뭐 꾸준히 그 생각이 이제 안 맞다 싶어가지고 지금 바꾸신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바뀌나요? 결론적으로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담배를 폈을 때와 금연일 때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정말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졌어요. 예전에는 친구들하고 당구 치러 갔었죠. 친구들하고, 지인분들하고. 근데 지금은 혼자들 당구를 달리세요. 우리 이렇게 탁구장 가실 때
지인분하고 가시고 하시지만 혼자도 가셔서 치실 때도 많이 있잖아요. 매칭을 시켜드린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러면 처음 보시는 분들이죠, 다 처음. 이분의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처음 제가 했던 게 클럽을 하면서 회원제를 했습니다. 저희 구장에 오셔서 증명된 손님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때 회원비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저희 구장에서 칠 수 있게 조건을 달아놨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을 쉽게 드리면 예전에는 당구 테이블 대회 분단위로 이제 묶어놨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예전에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하셨나요? 네, 그럼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죠. 근데 여기는 지금 바뀌었다는 거죠. 좀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하죠. 첫 케이스고 드럼과 동시에 입장료라는 걸 냅니다. 클럽처럼? 네. 입장료를 내서 얼마의 사용료를 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이 사람이 똑같은 동일한 돈을 내고 시간에 상관없이 내고 들어와서 경기를 칩니다. 네. 뭐 비용은 뭐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제가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그런데 좌우간 이 스포츠에 맞게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신 뭐 대를 빌려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구력이나 뭐 그걸 맞춰서 지금 매칭을 시켜준다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순서에 맞게끔 치고 순서에 있어요. 맞게? 네. 순서에. 경기가 끝나면 다음 순번이 들어와서 그 테이블을 쓰고 그 전에 쳤던 사람은 또 대기하고 있고 가실 분은 또 가시고 오실 분이랑 또 매칭해서 또 치시고. 그럼 그 기준 그거는 누가 판단합니까? 그 기준이라 그런 거. 이 기준은 그냥 처음 오신 손님이었으면 안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시고 저희가 회원제로 되다 보니까 다 아시는 거죠. 이분이 뭐 하시는지, 뭐 하시는 분인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 다음에 지금 본인 핸디가 얼마큼 되는지 다 아시다 보니까 배드민턴을 내보면 A그룹, B그룹, C그룹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핸디가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핸디의 기준은 어디서 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요즘에는 빌리존이라는 큐스코라는 게임 보드가 있어요. 인터넷에 뭐 이렇게 있나 보죠? 아닙니다. 구장에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주판으로 이렇게 넘겼는데 이제는 전자식 게임 보드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와이파이로 다 연결이 돼 있는 보드에 자기가 회원 등록을 하면 그 볼링의 에버리지 같은 에버리지에 맞게끔 본인 점수를 넣어서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일 수도 없고요. 그럼 그 앱이나 그런 데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다 있습니다. 그게 옆에 사람들 다 확인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사기당구 많았어요. 맞아요. 지금은 사기당구가 없죠. 없을 수가 이게 없죠. 어떤 사람이 자기 낮게 불러가지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면 그거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 치는지 공식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분 전화번호만 넣으면 그분이 몇 점 치시는지가 다 나와요. 어디서 치시는지, 어느 지역에서 치시는지. 뭐 핸드폰만 갖고 있어 딱 보여지면 서로 이제 그러니까 공정하게 정확한 거죠. 칠 수 있다. 당구가 이제 음지에서 양으로 맞아요. 나오는 단계라서 이런 또 클럽식으로 운영하는 데도 없고 해가지고 그래서 인상 깊어서 오늘 이제 저도 처음에 이 시스템을 그 누구도 아마 쉽게 하진 않았지만 지금 제 주위의 분들은 조금씩 이런 시스템을 도용하면서 성공을 하고 계세요.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게 보니까 교육도 하잖아요. 이게 교육을 하니까 좀 바뀌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교육을 제가 가르치시는 분들 그렇죠. 지금, 아이들도 하는 거예요. 예. 아이들은 이제 학교로 찾아가서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구장에서는 저희 클럽에서는 주부들 여성 구리 안에 계신 주부님들을 모셔놓고 한 60명 정도. 네, 월 그다음에 목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서 한 2가지로 해서 지금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열정이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무료로 지금 재능 기부하고 있는 거고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또 시에서도 이걸 좋게 보셔갖고. 그래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개선이 돼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제
당구대 하나에 몇 분의 얼마였는데 이제 그 개념이 좀 바뀌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어렸을 때 당구를 안 친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래도 스포츠 개념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당구장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해서 그럼 마지막으로 그 당구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클럽에 클럽을 하나 만들었어요. 동호인이죠. 동호인 클럽을 하나 만들었는데 당구는 이제 좀 에티켓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편말을 하나 좀 편말은 제가 들고 만들었는데 저희 클럽 이름이 위닝샷입니다. 위닝샷이라는 뜻은 마지막 성공을 하는 샷. 이거 보시면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인사와 배려, 그 다음에 양보와 공유, 그 다음에 정숙과 집중, 겸손과 존중, 그 다음에 참여와 정진, 그 다음에 페어플레이. 이 페어플레이라는 거를 가장 좀 우리 당구를 앞으로 접하시는 분들과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사 스포츠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가 건달분들이 치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저질의 깡패들이 치던 그런 경기가 아니라 대중 스포츠로 날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칠 수 있는 경기이다 보니까 조금 더 페어플레이와 존중과 배려를 하면서 칠 수 있으면 문화로 바뀌었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좋네요. 결과는 깨끗하게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게 정치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좀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발전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식이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구리에 뭐 이런 게 하나 생겨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좀 당구의 인식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엉이 인터뷰 4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